자, 우리 이거 1등급 만들기 2번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좀 더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x에 대한 범위가 2하고 3 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자, x가 2하고 3 사이라고 나와 있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x-1분의 x 더하기 1의 값, 그리고 그게 양쪽에 2차식에 대한 표현 사이의 값에 있다라고 했고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두 개의 상수 a, b에 대해서 a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합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먼저는 주어져 있는 꼴에 대한 표현을 간단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니? 1의 값 더하기 x-1의 값 분의 2.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점근선에 대한 표현은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1인 거.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지? 그럼 x가 1이고 y가 1인 거. 자, 이 상태. 자, 여기가 양의 값이기 때문에요. 꼴은 어떻게 들어갈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 x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값 음수거든요. 여기를 지나는 상태 이렇게.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자, 꼴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했고요.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들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값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x의 값이 2가 되어지면요. 분모가 1이 되어지니까 계산이 간단해요. 그래서 x의 값이 2일 때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 2,3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자체가 1이 되어지게끔 내가 3일 때 x가 3의 값이면 2의 값을 반드시 지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점근선에 대한 표현은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그어 볼게요.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여기서 반드시 지나는 점들에 대한 표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2,3을 지난다고 했고 여기가 3이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3,2 하나 더 갔거든요. 한 칸 내려왔네. 3,2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지난다고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x에 대한 범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었지. 그래서 내가 x가 2일 때 3일 때를 집어넣었더니 하필이면 값이 깔끔하게 떨어졌던 거지. 그럼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는 범위에 대한 표현이 얘야 얘. 그치? 이 유리식에 대한 표현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자, 얘에 대한 표현이 얘가 되어질 건데 얘를 누가 지난다고 표현했냐면 2차식에 대한 표현 이렇게 두 가지가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하나는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표현해보자. a의 값 마이너스 ax제곱이지. a로 묶어냈을 때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먼저 얘는요. a로 묶어낸 상태에서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요식 역시 b의 값으로 묶어내서요.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모두 어떻게 1,1이란 꼭점을 지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조금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놓고 x 값이 1인 거랑 얼마였지? 1. x가 1,1인 거. 자, 그 다음에 2인 거, 3인 거. 이렇게 놓고 자, 그래프를 표현을 했었는데 점근선 1,1의 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어떻게 들어갔어? 요거랑 요거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2,3하고 3,2를 지나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x의 값 0일 때 누구였지? 음수였죠? 자, 그래서 나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진다. 됐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꼭지점이 1,1이 되어졌잖아. 두 개 다. 1,1을 갖고 있고 A가 B가 상수의 값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네. 근데 얘네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범위 얘죠. x의 값이 2일 때 3, 3일 때 2. x의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포함된 상태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1,1을 가진 상태잖아요. 그럼 1,1을 가진 상태에서 얘 여기 있지. 여기
2,3이라는 점 있죠. 요렇게 지난 상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형태가 되어질 수 있고, 똑같이 1,1인데 여기 이렇게 조금 벌어진 상태의 2차 함수 그래프 있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되어지겠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 누구를 지난다 이렇게. 그럼 누구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x의 값이 2일 때 y 값이 3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해야 되고, 여기는 x가 3일 때 y값이 2를 지난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의 값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1은 6이요. 그래서 b의 x-1의 제곱의 값은 5가 되어지고, b의 값은 x-1의 제곱의 값분의 5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근데 x의 값에 뭐가 들어갈 거야? 2가 들어갈 거지? x에 2가 들어가서요. 1 빼니까 1 해서 얼마지? 5. b의 값 5 그렇게 나오고요. a의 값에 자 이번 x 집어넣을게요. 3 빼기 1이면 2. 2의 제곱의 값 4 더하기 1. 이게 2야. 그러면 4a는 1이 돼서 a는 얼마? 4분의 1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 다시 해보자. 맞겠지? 내가 아까 집어넣지라 해가지고 얼마였지? a의 값에 3-1의 제곱의 값 더하기 1은 2요. 자, 이렇게 됐었죠? 아, a가 아니라 b였지? a, 정신머리. a의 값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2분의 가 아니라 제가 계산이 이상하다 했어. 그러니까 2분의라고 놨지 내가. b의 2-1의 제곱의 값 더하기 1은 3이요. 그럼 b 곱하기 1이죠. 더하기 1은 3이니까 2. b는 2요. 이렇게 나오네. 이상하다 했지. 그래서 확인하자 한 거야. 자, 최대값 얼마? 최대값? a의 값. a, b에 대해서 a의 최대값 4분의 1, b의 값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1과 2에 대한 합으로 4분의 9.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됐죠?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자, 함수가 있는데 fx하고 gx가 있어. fx, 이거 자기 책 보셔도 돼. 책이 잘 안 보이면. fx는 루트 2x, gx는 루트 x-2. 자, 이렇게 되고요. p 플러스 q에 대한 값이 5가 되어지는 실수, pq에 대해서 세 꼭지점 a, b, c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거야. p는 양수, 그리고 q는 뭐니? q가 뭘까요? q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구나. 자, q의 값이 2보다 크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G좌표에 대한 표현이니까 좌표 3개에 대한 합에 3분의 1배를 하면 되기는 해. 그치? 그럼 나는 일단은 얘에 대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 G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면 1의 값 더하기 P 값 더하기 Q의 값, 얘를 3으로 나눈 거, 얘가 M의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FP 더하기 GQ. 자, 이거를 3으로 나눈 거. 자, 얘가 n의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일단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수에 꼴을 넣을 건데,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FP라는 것은 루트 2P를 얘기하고요. GX라는 것, GQ라는 거는 루트 Q-2의 값을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들어가 볼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꼴. 뭐가 있을까? P 플러스 Q의 값이 5가 되어진다라는 거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치? 얘는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해보자. 내가 먼저 잡아줘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잡아줘야 될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루트 나와 있는 꼴들이 조금 보기가 싫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치환을 하고 가셔도 좋고요. 그냥 그대로 놓고 가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P 플러스 Q에 대한 값이 나왔으니까. 자, 근데 우리 치환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또 해볼게. 그냥 한다고 값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야. 자, P하고 Q만 살아남기게 하기 위해서요. 양변을 제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가 되지? 2P 더하기 Q-2의 값 일단 그대로 오고 플러스 2 AB 하니까 4 아이쿠
잠깐만. 최대 최소구나. 아, 미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자. 루트 2p 더하기 루트 q-2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p 플러스 q가 5라고 나와 있다. 저걸 적절히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숫자를 빼자. 어떻게 뺄 거냐면 루트 2의 값 곱하기 루트 p 이렇게 더하기 루트 q 마이너스 2의 값은 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p하고 q만 남기려면 얘가 제곱이 되고 얘가 제곱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뭐 있어? 제곱되어졌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코시-슈바르츠 있죠? 그치? 자, 코시-슈바르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루트 2 루트 p 더하기 루트 q-2의 제곱에 대한 표현은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입니다. 얼마죠? 루트 2의 제곱의 값 2죠. 거기에다가 앞엔 1이니까 더하기 1에다가 뒤에 있는 거 루트 p의 제곱의 값 p 더하기 뒤에 있는 거 루트 q-2에 대한 제곱의 값은 q-2의 값이지. 그래서 얘는 q-2.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나는 지금 얘에 대한 표현이 어떤 값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값을 논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얘가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는지 찾을 수가 있지. 자, 5 빼기 2니까 3이야. 여기 3이야. 3, 3은 9거든요. 이게 얼마일까요? 3이요. 아니면 뿔마 3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루트 2 루트 p 더하기 루트 q-2는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3의 값과 3의 값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때 어떤 값일 때 최대값을 갖고 어떤 값일 때 최대를 가져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의 개수 분의 1의 값 이거 분의 루트 p의 값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루트 q-2에 대한 값이 같아질 때 알겠죠? 이게 같아질 때 최대값 얼마? 최대값 m 플러스 n 요거에 대한 m과 n에 대한 합. 자, 얘하고 얘에 대한 합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값 얼마예요? 이거는 3이라고 나온 거죠. 플러스 3이라고. 자, 그러면 됐지 이제. 자, 얘하고 얘 m과 n에 대한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 5였잖아요. 6이야 3, 2거든요. m의 값 2. 됐지? 그 다음 나는 이것도 최대값이 3인 거 알았잖아. 약분하면 얼마지? 1. 자, 이렇게 얘기돼서요. 2 더하기 1에서 얼마? 최대값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래도 난이도가 없지 않았다. 생각보다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보세요. 얘들아, 틀린 거를 계속 다시 봐야 돼. 다시 보지 않으면 절대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고 너네가 진짜 현명하지 못하게 공부하는 게 되는 거야. 해도 계속 틀리는 거야. 이상하지? 문제를 풀어도 공부를 했는데 자꾸 오답이 생겨. 아, 난 안 되나 봐. 뭘 안 되긴 오답도 안 봐놓고. 보내는 거 솔직히 잘 안 봤잖아. 반복 안 했잖아. 그치? 반복해. 반복만이 살 길이다. 반복을 해야지 문제를 너네가 한 1000문제는 풀어봐야 되는데 그만큼 풀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럼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그만큼을 본 효과가 나올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잔소리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자, 뭐가 있어? fx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 뭐가 있어? 얘들아, 루트 안에 있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 x제곱이 일단 들어가면 100%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알겠지? 그냥 무조건 원이야. 근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반원으로 얘기가 되어질 뿐이지. 알겠지? 자, 양변 제곱해 볼까? 얘 y라고 놔볼까? 그럼 y 제곱의 값 더하기 x 제곱의 값은 1. 이렇게 형태가 돼. 무조건이야. 여기 안에 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원이야. 근데 루트 때문에 어떤 원이야? 반원이야. 음인 부분이 없어질 거니까. 알겠지? 자,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0이야. 0,0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의 값.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의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라는 건데 왜 저렇게 돼? 그치?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거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디 부분? 음의 부분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꼴에 대한 표현을 일단 얘기를 했고요. 가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야? fx하고 f2, fx하고 f2-x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2에 대해 대칭이 돼 있다는 얘기야. 숫자 2에 대해서. 누가?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2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라는 주기를 가져요 라는 해석하고 똑같은 거다. 그게 대칭이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x축이 쭉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얘가 나는 밑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두고 왜 여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뭐예요? fx의 값과 f-x의 값이 같습니다. fx랑 f-x 같다는 건 누구의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자, 이런 형태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제가 얘를요. 밑에다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랬어.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더하기 1. 이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이야 얘들아. 이런 건 그래프를 확인해. 자, 어차피 내가 얘기했을 때 반원에 대한 그래프의 모양은 계속 반복해서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조금 더 길게.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1의 값, 마이너스 1의 값, 1의 값, 2, 3,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렇게 반복해서 갈 거야. 이 얘기죠. 자, 누구의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모양이 요 결에 대한 표현이 똑같아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직선에 대한 표현을 갈 건데요. 자, 마이너스 n분의 1x의 값 더하기 1에 대한 표현에 직선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반드시 지나는지 봐봐. 직선이 나오면 얘들아 반드시 누구를 지나는지 확인을 해. 알겠지? 자, x의 값이 여긴 바꿔줄 꼴이 없으니까 x가 0일 때 y값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 그럼 0,1이면 여기네 하필이면. 자,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대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봐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한번 해봐. 뭐야? 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진대? 마이너스 n분의 1x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지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5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연수 n의 값 구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꼴에 대한 모양의 꼴을 갖다 한번 제가 놓을게요. 잘 봐요. x가 0일 때 y값 1 지나는 거 맞죠? 자, 가볼게. 자, 얘를 지나면서 누구 5개를 만나야 되면 이렇게 돼서 직선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돼?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려질 수가 없지. 이게 1이라는 지점이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는 0,1이니까 이걸 지난 직선에 대한 표현 들어갈 건데 어떻게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돼. 만약에 양수의 값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이 얘만 미지수죠, 지금? 자, n에 대한 얘 있죠? 자, 이거. x 절편의 값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걸 봐야지. 1, 2, 3. 얘가 이 모양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것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만족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자, 하나 더 그려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겠지. 이 상태에서 끝나면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얘를 지나면서 그럼 3, 얘가 4, 얘가 5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음의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여기 6개까지 나오네. 접하는 것까지, 그치? 자,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범위에 대한 표현이 나왔니? 나왔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이건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일단은 내가 얘기할 때, 여기까지 왔을 땐 6개가 되니까 여기까지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범위가.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나거든? 자, 그럼 다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되지. 근데 그려지는 모양의 꼴을 알아야 그릴 거 아니야. 그죠?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5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할 것 같으니까 이제 가자. 자,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x절편의 값이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됐죠? 지나오면서 지날 거니까 둘, 셋, 넷, 여기 아까 지나는 거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 모양은 없기 때문에 성립하겠지. 그럼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얘랑 만나는 거. x절편의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의 값이야. 4를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4는 기준될 수가 없고요. y가 0을 만드는 0은 마이너스 n분의 1x 더하기 1.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n분의 1x. 자, x는 얼마다? n.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누구랑 누구 사이? 3과 5 사이의 값. 이렇게 표현해야 돼. n의 값이 바로 3과 5 사이요. 이렇게 얘기돼. 뭐야?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잠깐 누구 구해요? 4밖에 없네요. 됐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다음 그림에 ABCD 4개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강, 노랑, 파랑, 초록 4가지의 색을 한 번씩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건데 한다.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 얘는 이웃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자체가 없어. 무조건 색깔을 칠하는 문제라고 다 이웃한 거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그 문제가 아니야. 글을 읽어야 돼. ABCD 4개의 부분을 그냥 빨, 노, 파, 초 4가지 색으로 한 번씩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거래요. 그럼 간단하게 가죠. 자, A에 칠할 것 4개 중에 하나요. 그렇지? 그럼 B에다가는 A에 칠한 거 제외한 3개 중에 하나요. C에다가는 2군데에 칠한 거 제외한 2개 중에 하나 나머지나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웃하는 문제는 있잖아. 중복을 허락해. 그러니까 썼던 색을 다시 써도 좋으나 이런 말이 붙어. 그러니까 얘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6, 4, 24 24가지요.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